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44강 주제인 세도 가문 시기의 사회상 및 밀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 시대에서 다룰 수 있는 정치 유형과 경제 유형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 주제답게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이번 주제는 내가 심화편을 보시던 간에 기본편을 보시던 간에 이번 주제는 최근 개편 이후에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유형 진짜 최근에 거의 10회 내면은 7, 8회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만큼 출제율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난 유형인데 특히 여러분들은 그 세도 가문 시기의 밀란 파트 이 유형을 어떻게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최소 내가 상급을 보더라도 이 유형만큼은 꼭 공략하셔야 한 문제는 어떻게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은 한 20분 내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4번째 주제 세도 가문 시기의 사회상 및 밀란. 이 주제의 경우에는 시기는 정확하게 1801년부터 1862년을 말하는데 이때 대표적인 왕인 순조, 헌종, 철종이 즉위한 시기를 말합니다. 차례대로 23, 24, 25대인데 뭐 이런 것까지 모으셔도 되고. 근데 해풍사님 세도 가문 시기가 뭐예요? 세도 가문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은 특정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도 나름 그 외척과 이렇게 혼인을 맺는데 그 외척 세력이 유독 권력을 많이 독점한 시기가 세도 가문 시기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솔직히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외우면 되는데 최근에 다른 유형과 조금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난이도를 조금 더 높게 잡았지만 빈출도의 경우에는 한 10회 정도 출제하면은 약 7, 8회 정도는 이 유형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도 가문 시기의 사회상과 관련된 사례를 구별하는 게 핵심인데 솔직히 이 유형은 최근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세도 가문 시기에 발생한 밀란, 반란의 특징을 구별하는 게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시험 때 뭐 홍경래에 많이 나왔다. 그럼 다음 시험 때 뭐 임술롱미 본게 나올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뭐 이따 다 설명 드릴 거니까 지금 이제 그런 출제 원리가 있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제도 정답에서 세도 가문 시기의 사회상과 관련된 그런 사례를 출제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세도 가문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고 문제도 정답에서 홍경래의 난 및 임술롱미 봉기의 특징이 제시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앞서 다룬 뭐 사화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왕 유형이라던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유형처럼 어떻게든 여러분들 것으로 꼭 가져가시라고 지금 계속 강조드리니까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구나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 이해. 세도 가문 시기의 사회상 핵심 키워드부터 다루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 거는 여기는 이 안동 김씨미 풍양 조씨인데 이거는 예전에 그 조선시대 사화 유형과 비교하면은 그 을사사화랑 관련된 뭐 인종, 명종도 따지면 외척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해먹은 건 아닌데 이건 거의 60년 가까이 해먹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기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최재우란 인물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그 조선시대에 차별받은 종교 유형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이때 이 최재우가 민간 종교인 동학이란 걸 창시했어요. 이거는 그 서학에 대항, 그러니까 서학이 당시 천주교거든요. 그 천주교 대항에서 만든 게 동학인데 이것은 186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를 꼭 암기를 이거는 권장드리진 않는데 최근에 정답 키워드 이게 몇 번 나왔어가지고 이건 좀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 시기엔 나름대로 뭐 다양한 박해라던가 그런 밀란 같은 게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인 밀란이 홍경래난과 임술롱미 봉기입니다.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거고 박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신유박해라 해가지고 이 신유박해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다룰 그 실학파 파트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약용 형제, 뭐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이런 인물들이라던가 플러스 이승훈 같은 인물들이 처형된 사건이고 이 병호박해라는 거는 그 누구냐면 최초의 한국인 신부인 김대권이라는 인물이 처형된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 세도가문 시기에 유독 좀 박해가 많았었거든요. 그 대신 신해박해는 정조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해박해는 정조, 그리고 여기 신유박해, 병호박해, 그리고 기해박해라고도 있는데 그것들은 세도가문, 그리고 나중에 개항기 시기쯤에 다룰 병인박해. 이건 조금 시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좋은데 그럼 세도 가문 시기에 뭔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폐단이 심각했냐 이렇게 묻냐면 일단 첫 번째 삼정의 문란형이 있거든요. 이건 조금 세금제도 관련된 건데 대표적으로 전정이라던가 군정 그리고 환국과 관련된 게 핵심입니다. 전정은 그냥 말 그대로 세금제도 같은 거고 군정이라는 거는 약간 좀 군대 관련된 거 그리고 환국이란 거는 예전 설명드린 그 진대법에 비슷한 건데 봄에 곡식을 빌려서 가을에 이자를 조금 이렇게 주는 조건을 갚는 건데 이 황국제도가 좀 폐단이 심각해서 억지로 좀 돈을 빌리게 하는데 그 억지로 빌린 돈마저 막 이게 막 겨가 섞여 있고 막 쌀의 품질이 떨어지는데 막 돈은 오지게 세금 뜯어가는 이자는 많이 받아가는 좀 그런 폐단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균형법 이런 걸로 나름대로 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수 가문에 의해서 비변사가 변질되었는데 제가 비변사랑 관련된 키워드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자 중동 시기쯤에는 삼포외란을 계기로 국정 문제 그러니까 좀 국방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임시 기구로서 이 비변사가 설치됐었고요. 나중에 그 명종 시기쯤에 이르러가지고 을묘외변을 계기로 조금 더 상설화 기구로 떡상했는데 나중에 선조 시기쯤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국정 기구로서 거의 코인이 떡상하시든지 오지게 떡상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좀 외세 침입박 같은 게 많은데 이 외세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면 다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 문제를 알맞게 해결한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임진왜란급의 그런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니까 더 역할이 떡상했어요. 그래서 지금을 치면은 거의 장관급 되는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좀 핵심 기구 인물들 아니면 또 지금을 비한 뭐 국무총리, 뭐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처럼 그런 진짜 거의 국가의 약간 좀 원수급 뭐 옛날로 치면은 뭐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런 인물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기구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 일단 비변사에서 일단 이 임시 막사 이런 데서 막 회의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방 문제 때문에 조금 당시 여러 사람들이 좀 장관급 인물들 모여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건 진짜 약간 요직 되는 인물들이 다 이렇게 비변사 있으니까 세도 가문의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면은 어차피 그 정계 핵심 인물들이 다 비변사 이제 맨날 모이니까 그럼 여기를 먹으면은 어차피 다른 인물들은 알아서 다 정리돼요. 그래서 이 기구를 이렇게 좀 정치 권력 기구 잡아가지고 정치 요직 관련된 인물들 다 사로잡아서 나름대로 이때는 원래 국방 문제 해결하려는 게 그런 정치의 변제 기구로서 이렇게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폐단 때문에 나중에 흥선대원군 시기에 이게 폐지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양선이 출몰했다는데 이 이양선이란 건 쉽게 말하면 서양이 이상한 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랑 아직 개화 정책, 그러니까 뭔가 교류하는 게 없으니까 뭐 갑자기 미국 배봐, 저게 뭐지? 뭐 프랑스 배봐, 저거 뭐 저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서양 배가 우리 때리러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직 그게 뭔가 만나보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개판이야, 외부적으로 누가 침입할 것 같아. 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정감록이에요. 원래 이 조선 왕조는 이성계 이후로 이씨 왕조인데 나중에 이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정씨 왕조가 새로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예언설이랑 이 고창선운사, 동부라움지, 마의 열사상이라고 이건 이론이 좀 복잡한데 이건 뭐냐면 그냥 고창 지역에 있는 그냥 약간 좀 바위 같은 거에 새긴 그런 불상인데 이게 뭐냐면 이 불상 내부에 이 비기,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기록 같은 게 세상에 나오면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다 예언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지구가 멸망하면 막 운석 떨어지고 막 갑자기 뭐 전염병이 막 나돌고 막 벌레들이 갑자기 막 하이브처럼 갑자기 막 확 커지고 이런 식으로 온갖 말도 안 되는 이런 혼란의 시기가 많이 가중된 게 그냥 이 시기의 특징이다. 그 정도 맥락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도 가문 시기에 발생한 밀란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잘 따라주세요. 여기 있는 키워드는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홍경래의 난. 이 홍경래의 난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충 여기쯤 그러니까 여기 서북 지역 이 서북 지역에 대한 그런 차별에 반발해 가지고 그 평안도 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게 홍경래 난인데 그래서 이름 그대로 대표 인물은 당연히 홍경래고요. 그리고 조금 그때 같이 활동한 대표 인물로서 우군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홍경래를 힌트로 잘 안 주고 오히려 이 우군칙이라는 인물이 힌트로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고 만약에 내가 진짜 꼼꼼하게 외우고 싶다면 이희저라는 인물까지 외우면 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홍경래는 잘 안 나오고 홍경래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홍경래가 자신을 스스로 지칭한 용어인 평서대원수란 용어라던가 아니면 이 우군칙의 힌트로 줘가지고 정답을 유도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 당시에 좀 특정 지역에 대한 좀 차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당시 양반들도 좀 이렇게 좀
대우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뭐 평안도 지역에 뭐 광부라든지 아니면 농민이라든지 약간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반란이 일으킨 게 홍경래의 난인데,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뭐냐면 실제로 당시 이렇게 평안도 놈이다 이렇게 좀 차별하는 것도 있었고, 당시에 전투 관련된 걸 보면은 이 순무영진도라는 그런 그림인데, 이거는 당시 그 중앙의 관군이랑 그 홍경래 군의 그런 싸움 같은 걸 보여준 그림이고, 정두성, 그러니까 이 정두성이 여기쯤에 있는 건데, 이 홍경래 군이 당시에 이 정두성까지 먹을 정도로 나름대로 반란이 컸었지만 결국은 진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홍경래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키워드의 특징이 지역 그리고 차별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숙무영진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게 문제 나오면은 이상하게 이 밀란 유형에서 지도가 언급되면은 일단은 홍경래에 나는 조금 더 주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서부 평안도 지역을 보여주는 그런 지역과 관련된 키워드를 힌트로 줄 게 많은데, 그래서 약간 좀 평안도 지역과 관련된 가산이라던가 곽산 등의 지역을 점령했다, 이런 키워드가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약간 좀 여기 관련된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임술농민봉기인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임술농민봉기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인물들을 더 중심을 외워야 돼요. 솔직히 홍경래 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인물 힌트로 주면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 우군칙 외에는 잘 안 주거든요. 대신 임술농민봉기는 인물 힌트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홍경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차별이 조금 힌트 잘 나온다면, 반대로 임술놈이 봉기는 인물 힌트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규수, 백낙신, 이 유계춘 이 셋만큼은 어떻게 해도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임술놈이 봉기가 발생한 지역은 진주 지역이거든요. 진주, 전주 말고 진주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전주 아니고 진주입니다. 아무튼 이 진주 지역의 당시에 탐관오리인 이 백낙신이란 인물이 하도 학정, 그러니까 게임판을 오지게 치니까 이 유계춘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봉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게임판 치니까 얘를 중심으로 봉기했었고, 이 하도 그때 당시 임슬롬이 봉기가 점차 너무 그 좀 기세가 너무 확장되니까 이 박규수란 인물을 중앙에서 파견해가지고, 이 박규수란 인물은 이 밀란을 진압시키기 위해 활동한 인물이다. 얘는 깽판 치는 놈, 얘는 빡쳐서 일어나는 놈, 얘는 진압하는 놈,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 써있는 대로 그래서 이 탕관오리 백낙신의 학정에 반발해서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했었고, 이 사건은 진주 지역에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지역사 키워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 키워드 연결할 수 있는 게 진주 지역이면 대표적으로 이 임슬롬이 봉기 외에도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연결해야 돼요. 아무튼 관련 키워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박규수가 그 당시 이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도 조금 세금 문제 같은 거 아니면 좀 이렇게 탕관오리 깽판 치는 거, 일단 그래서 세금 문제라도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이 세금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임시 기구의 역할을 한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권했다. 이게 급빈출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오면은 박규수, 백낙신, 유계춘 등의 힌트로 주고 당시 이 반란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권했다. 이게 선지 힌트로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진짜. 그래서 삼정 이정청 설치 나왔다, 무조건 임술롱 위봉기 국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별표로 엄청나게 친 거는 여러분들이 급빈출 키워드니까 어떻게든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천하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 정주서 동량이라던가 가상 곽산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럼 고난도 위험이 함정 대비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최근 한능검이 좋아하는 세도 가문 시기의 그런 연도형 문제, 시기형 문제를 낼 때 조금 활용하는 꼼수인데,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신유박해가 세도 가문 시기 거의 처음에 먼저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홍경내난, 그리고 그 사이에 동학이 창시됐었고, 그 다음에 임술농민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유박해를 시기 유형의 범위의 초반 시기를 제시해서 함정 유도한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홍경래난 죽어서 이 임술놈이 봉기에 죽어서 그 사이의 역사적 사실이 뭐예요? 동학창시인데 이 신유박해를 함정선지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따 문제로 무슨 소리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관련 기초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자, 쭉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자, 보면은 여기 철종이라는 힌트 있죠? 일단 왕 나왔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안동 김씨의 세도에 눌렀다. 그리고 소수의 외척 가문이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했다. 세도 가문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조한 키워드가 또 나옵니다. 1번 이항선의 출몰을 보고한 수군. 이때부터 약간 서양배 많다 했습니다. 맞고요. 자, 2번 군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는 농민. 맞죠? 제가 방금 삼정의 문란 중에 대표적인 게 군정이라서죠. 맞고요. 3번 삼정 이정청 설치를 권유한 관리. 제가 임술농민 봉기의 결과상 이게 발생했다 했죠? 그것도 맞는 내용이고. 4번
조선 통보를 주도하는 관청 소속 장인. 이거는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건 세종시기죠. 이거는 조선 전기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왕조의 교체를 예언한 정강록을 읽고 있는 양반. 제가 이래서 말도 안 되는 예언설이 돌고 있다 했죠. 정답 4번이고요. 자, 우측 문제.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무를 띄운다. 그리고 관서 뭐 이거 외에도 평안돈 놈이라게 읽으면서 그래서 이걸 인해 가지고 반란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평소대원수 홍경래 스스로 지칭한 용어 그리고 평안돔 이런 지역 차별 나오면 제가 홍경래 난이라 했습니다. 자, 밑에 문제. 자, 임술련 힌트고요. 진주 백성 수만 명이 진주 읍내에서 싸운다. 자, 그럼 진주 지역 나왔고 임술 나왔으니까 임술 농민 봉기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황토연에서 관군에게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건데 나중에 그 개항기 시기쯤에 가면 설명드릴 동학노미 운동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틀렸고 2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를 파견되었다. 자, 이거 제가 방금 임술노미 봉기랑 관련된 키워드를 했습니다. 틀렸고요. 3번 삼정 이정성의 설치를 계기가 되었다. 자, 제가 임술노미 봉기 키워드, 국룰 키워드, 삼정 이정성 설치 계기라 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지역 차별에 반발한 홍경래가 주도하여 봉기했다. 자, 홍경래는 여기 있네요. 틀렸고 5번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 전개된 거 역시 이거 역시 동학 농민 운동이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이해보면은 자, 위에 거 읽어보면은 관군이 정두성을 수복하고 홍경래 등을 죽였다. 그래서 홍경래난인 거 보이죠? 1811년. 자, 나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 진두백성 그리고 백낙신. 자, 인물 키워드 많이 나오면 제가 임술놈이 봉기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1862년 있고 이거는 홍경래 1811년이니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자,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이 정답으로 이게 나올 수 있다 했죠. 정답 1번이고 2번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바퀴를 왔다. 제가 이래가지고 세도 가문 시계도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함정을 팔 수 있다 했습니다. 틀렸고요. 3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했다. 이거는 나중에 괴양기 시기 전기쯤은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후라서 안 맞습니다. 4번 공시책봉 문제로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거는 인조시기죠. 틀렸고 자, 5번 2인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날은 일으켰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강조드렸었던 영도식인데 연도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영도식이니까 이전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민난 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4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이제 45강부터는 조선시대 사회 및 문화 다룰 건데 아마 좀 많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